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저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장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 이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6,340만 원이 감액된 1조 1,280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7만 원이 증액된 625억 1,31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9,140만 원이 감액된 52억 9,923만 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9억 6,648만 원과 내부 유보금 2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항만수상과 세출예산은 1억 195만 원이 증액된 85억 5,657만 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국비 780만 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7,800만 원,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만 원이 증액된 185억 6,100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2차 보전금 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1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6,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은 24억 9,894만 원이 증액된 279억 9,714만 원입니다. 먼저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 정책 및 경기도 자금 우선 지원에 따라 우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구호기금 도비 지원에 따라 1억 3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93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9,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6,880만 원이 감액된 16억 6,528만 원입니다.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6,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298만 원 증액된 4억 3,375만 원입니다. 지방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비 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객 인원이 감소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 수령으로 이자 수입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용역 계약 차액 1,8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은 25년도 국도비 예산안 내시에 따라 시설비 30억 5,7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명시월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이 국비 예산 중 선 배정된 1,900만 원을 2025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자리 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공기 부족으로 4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01쪽 일자리 경제과 특별회계 명시월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00만 원은 포승읍 마을 진입도로 포장,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의 자부담금 마련 등의 문제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앙동 석정마을 도루물 정비사업 130만 원은 25년도 지원금과 합산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우리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153억 7,056만 원이 예상되며 2025년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2024년 대비 166억 원가량 줄어든 1,987억 9,57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6억 3,212만 원, 예치금 회수 1,743억 56만 원, 예수금 수입 369억 7,308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7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로 예탁금 20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황액 589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1,377억 9,57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38억 403만 원이 증액된 1조 1,160억 5,847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및 일반 조정교부금 등으로 2,65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62만 원,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 1억 4,168만 원, 캠핑장 취소 수수료, 기타 수입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470만 원,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6억 7,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정책과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5억 523만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 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8억 9,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노동자 복지회관 및 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등 세수입 8,400만 원, 석유 및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7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 등 지방세 수입 7,50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62억 원, 자동차세 주행분 사무처리비 4천만 원,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32억 원, 부동산 교부세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 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2억 7,854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 6,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2천만 원, 국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 6억 2,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순세경 이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9,801만 원이 감액된 678억 2,65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40만 원,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 4,800만 원,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 2천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제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689만 원,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8억 6,238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1,25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788만 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35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5,830만 원, 통합성과관리 및 시군 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8,728만 원, 예산 낭비 신고,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및 예산 성과금 1,850만 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842만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조직 인력진단 등 연구 용역비로 2,800만 원,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1억 1천만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금 5천만 원, 항만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관 유지관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강 홍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천만 원,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비
5천만 원 등 총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평택항 국외 포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협의 1,200만 원,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384만 원,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 운영비 5천만 원,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공사비 30억 6천만 원, 평택항 칭수공간 운영비 4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 4억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명과 내수면의 취업 방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 사업비 7천만 원, 양식 기자재 등 설비 지원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 플락 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천만 원, 해양 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해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 지원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비 650만 원, 노화된 어선의 엔진 교체를 위한 엔진 구입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청년정책과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유지보수비 3억 4,356만 원과 경기 청년공간 도비 매칭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68억 7,300만 원,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공모사업비 2천만 원과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2,400만 원,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 1천만 원,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비 3억 원,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2차 보전 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1,427만 원,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우수한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5천만 원과 크라우드 펀딩 사업비 1,100만 원,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지원 사업 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어학 및 자격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비 2억 304만 원,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비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인구 및 신중년 정책 지원을 위한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과 인구정책 교육 및 강연을 위한 일반 운영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74쪽 가족 친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등 4개 사업 보조금으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천만남 이용권 사업비 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장당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민간 위탁 운영비 7억 9,370만 원, 노사민정 상생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간사업 보조금 1억 3,897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 2,310만 원,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억 8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 운영비 2억 3,949만 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3천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7,800만 원, 청년층 인턴 사업비 4억 2,472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비 4억 3,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취업 박람회 개최 비용 7천만 원, 일자리 센터 홍보물 제작 및 문자 사용료 등 일반 운영비 1,840만 원, 자격증 취득자 강의 경험 제공 운영비 4,8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 7억 2,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비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우연회 참석 수당 등 54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 1억 8,10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4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 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 8,756만 원,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증 2차 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공을목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3,300만 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4억 1,866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4,288만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8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 지원을 위한 마케팅비 1억 원, 물가 모니터 및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 1,52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비 1억 원, LPG 용기 사업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 4,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사업으로 17억 4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 5억 7,926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 2,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억 302만 원, 경기도 광역 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3,506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1,700만 원, 체납 징수활동비 도비 보조금으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1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운영 종료로 인한 특별회계 폐지를 고려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난년도 수입,
순생이여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조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폐지 및 순세계 이연금 등의 정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술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과 포승읍 마을 방범 CCTV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3,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하여 포승읍 등 9개 읍면동의 시설비 1억 376만 원, 고덕동 등 6개 읍면동의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5억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3개과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그래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좀 줄었고 이 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도비 조정 교부금 그건 좀 늘었는데 자체 좀 재원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세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영향으로 좀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액 수익 같은 경우에도 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순세 잉여금을 좀 전년도에는 250억 정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더 한 400억 정도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보면 이제 당초 예산에는 뭐 250억, 뭐 300억 정도 이제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 있다는 이제 부담을 위해서 이제 일부 재원을 적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지방세나 세수 쪽에 좀 세수가 좀 줄어서 지방 이제 순세 잉여금을 좀 더 확대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올해 그 순세계 인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예산안에 보니까 추경에 좀 잡으신 것 같아요. 1,200억 정도? 금년도는 이제 작년도 금년도, 세수가 이제 지난 이해추경 때도 대부분 이제 세수 결함이 예상돼서 세출 예산도 조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서 금년도 넘은 순생이용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하시고 예. 거기서 이제 400억을 일단 우선 잡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방세 그 감소 요인은 이제 삼성의 세수 감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삼성 쪽에 작년은 제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 수준으로 이제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 정도로는 잡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좀 올해 납부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지금 이거 얼마야? 지방채 283억? 200억, 예, 내년도에 200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억 계획이세요? 네. 이제 추경까지 하면은 이제 300억이고요. 네. 387억입니다. 근데 그 평택역 문화광장 조성에 이제 본 예산에 200억 반영을 했고 이제 일회 추경에 이제 100억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제 83억 반영을 해서 저기 383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383억이요? 네, 올해 25년도에 발행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시책 기획관리에서 그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억 5천 정도 올라왔는데, 네.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네, 그 지금 이제 현재까지 다 쓰고 다 썼습니다. 네 1억 9,936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몇 건 정도 용역하신가요? 올해 5건 했습니다. 5건요. 네. 이게 이제 전체 그 시의 그 용역비를 이제 여기서 세워서 그렇죠. 다른 부서 거 네,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각종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네. 뭐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긴급하게 이제 필요할 때 네. 대비해서 이제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좀 내년 사실 이제 2023년도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 계속 저희도 이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금년도에 1억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그 1억 갖고는 부족해서 한 5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쵸. 전에는 2억 세웠었죠. 2억 네네, 세웠다가 2억 작년에 세웠습니다. 안 좋아서 1억으로 감액했다가 네. 다시 1억 5천. 올해도 용역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네. 네. 부서에서도 별도로 또 용역비도 세우지 않나요? 네, 세웁니다. 세우는 건 별도로 이건 네, 시에서 네, 이제 전체적인 네. 현안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네,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고문 운영 지금 이제 올해도 4,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네. 이게 집행률이 19%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제 4월 달에 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11월 이게 이제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11월 달에도 이제 개최를 했고요. 또 이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12월 달에도 이제 추가로 또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다 집행할 것 다 같습니다.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연 4회 하게 되는데 뭐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하고 막 그러나요? 아니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도 이제 했고 네, 4월? 네, 4월에 4월에 했고 예, 이제 11월 달에도 서울 가서 11월에 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음. 이제 2월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관리천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 회의는 자문 이제 회의는 현안이 발생하면 하나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아,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물론 이제 현안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시에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자문을 받을 게 있다든지 또 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또 각 부서에서 또 이제 요구가 있으면 개최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원이 12분이신가 봐요? 네. 고문. 이 저 추후에 이 자문한 내용이랑 뭐 이런 거 좀 어떤 거 했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한제도 운영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 제한제도 운영이 이제 금년도에도 보면 이제 제한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거의 한 500건 이상 들어오고요. 네. 그 중에서 제한으로 접수되는 거는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내서 심사를 받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는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가게 돼서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제한제도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계속해서 이거를 좀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시상은 언제 뭐 연말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시상은 이제 상반기에도 했고요. 상반기에 하고 네, 네, 하반기에 네. 두 번 이렇게 하나요? 네, 네. 여기 뭐 강사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거는 네, 이제 교육은 다 직원들을 했고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네. 금년에도 이제 교육을 5월 중에 했습니다. 5월 중에. 네,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도 하고 계속 하고, 그다음에 뭐 홍보물도 좀 제작해서 나눠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탁상 달력을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제한제도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제안들이 정말 그 채택에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효성이 좀 많이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좀 해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안은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부서에서 뭐 실효성이 없다든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거라든가 네, 뭐 네, 이런 네. 계속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네. 제한제도 이 사업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시민들이 네, 제안에서 참여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긍정적인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네. 참 그러니까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네. 그 제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네. 지금 이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7억 5천 네, 7억 5천. 예. 네 이게 지금 올해 24년도 집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소송 수행이 한 100건씩 되나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네. 현재 10월 현재 이제 326건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해서 326건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6건이요. 네네. 그러면 이걸 다 변호사 수임하고 하면 현재 참 접수는 그렇게 됐고, 네. 뭐 이제 종결된 것도 있고, 종결이 한 162건이 종결되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이제 164건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이제 신규 접수가 160건이고 2월 된 게 166건. 하여튼간 그렇게 예, 계속 그럼 신규 접수된 거 164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60건. 160건. 예, 예, 예. 그러면 그거 신규 접수되면 변호사 수임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수행하도록 것도 하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도 이제 소가가 낮은 것들, 소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5천만 원이 넘는다든지 하면 이제 변호사를 그러니까 예, 변호사 선임해서 수임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한 것이 이제 현재 98건에 10월 말 현재 98건입니다. 98건이요. 네, 그래서 한 6억 정도. 6억 정도 좀 네, 네, 소요하셨어요. 네, 그게 뭐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다 틀릴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98건에 한 6억 정도 지금 네, 네, 사용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이제 더 들어갈 수 예, 있다 예, 좀 예, 그런 예.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소송 관련 배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이제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면은 네. 소송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11월 25일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4,500만 원이 좀 나갔습니다. 4,500만 원. 예,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이거 네, 이제 5천만 작년 같은 감액 경우에 됐죠? 이제 너무 이제 안 나가서 네.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네.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좀 삭감을 감액을 했는데 했었는데 네, 금년에는 또 이렇게 또 많이 나가게 돼서 또 저희가 그럼 그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반영해서 같습니다. 하는 예, 예. 부족하게 되면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저희도 이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송이 참 지금 뭐 너무 많고 우리 시에 이제 그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 네.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22페이지 그 지방 공기업 관리 이 지금 이제 도시공사 이제 지방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네, 이건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예.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 사장이 이제 2023년도 1월 11일부터 이제 저희 그 채용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2026년 1월 10일까지 이제 근무하도록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시장과 경영 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제 경영 실적을 내면 그걸 평가해서 이제 성과급하고 이제 연봉을 책정할 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장 도시공사 사장만. 사장만 네, 사장에 하는 거예요? 대해서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네 매년. 네, 네. 올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진짜. 올해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기관 평가를 하고요. 네. 그 경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장 평가는 이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평가에서는 이제 도시공사가 나 등급을 받았고요. 네. 이 평가에서는 이제 S 등급을 받았습니다. S 등급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그 도시공사 사장은 이제 그 성과급이 나등급 경영평가 등급이 나등급이고 이제 이게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급이 S 등급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3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 등급은 최고 등급. S 등급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S 등급에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400%까지. 근데 이제 나 등급이기 때문에 300%만.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용역사에 줘서 용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공사 사장님이 굉장히 경영을 잘하신다는 지금 평가인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 수상가 항만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이제 인센티브 이거 좀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예, 한 8,5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전체 물동량 유제대 인센티브 지급은 전체 3억 4천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좀 추경에 조금 감액됐고요. 추경이 전체 감액됐었네. 전체 예산에 보면은 그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8,500 정도 감액. 전체 예산 8,500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인센티브 지금 이렇게 이 내역대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뭐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네. 한정된 규정이 예산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실효성 있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연구 사업 평택항 활성화 정책 개발 이거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관악협력 사업인데 2012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예. 관내 평택대학교하고 연구 사업하고 이제 좌담이하고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해난 사업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강 피해 설립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해난 사고로 대두되는 부분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 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또 지역에 계신 시민단체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해난 문제를 해결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해마다 예, 해마다 결과들이- 한 건씩 한 건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간 경상 사업부정 민간에 이제 이걸 민간 어디에다가 주로 평택대학교 이 민간 평택대학교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예. 이 결과물 같은 게 잘 나중에 반영이 되고 뭐 계속 그렇게 합니까?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게 하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한다고 아까 말씀. 2012년부터 12년부터. 계속 예. 그러면 거의 10년 이상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예. (31페이지) 그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에서 이게 고속도로변 불법 오개 광고물 철거공사 이 150만 원 밑에도 토지 임차료 선지급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요게 그 2006년도에 아마 그 항만 경제과 시절에 그 에드플러스라는 그 홍보 업체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양 고속도로에 그 업체 홍보하면서 항만 홍보하고 겸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불법 광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된 거라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아마 그거는 계속 설치돼 오다가 시효 기간이 지나서 아마 그 철거를 하라고 2021년도에 이제 그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쭉 어디서 설치했는지 어디서 철거해야 되는지 이제 작년도에 쭉 그 설치 업체를 찾다가 아마 항만경제과에서 설치했으니까 저희 부서에 철거를 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고요. 철거 예산이 7천만 원이고 아마 그 이전에 그 광고물 회사가 토지 임차료까지 냈던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토지 임차료하고 철거비가 계상을 했는데 철거비는 조금 예산 때문에 조금 부족했고 토지 임차료만 임차료만, 내고 예. 토지 위에다가 예. 설치한 건가요? 건물에 예, 그 토지는 임야로 돼 있고요. 토지 임차료는 150만 원이고 1년, 이게 1년에 150만 원. 여기에 합천 이시 종중 땅으로 돼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인데 네. 이게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 임차료만 좀 선지급한 상태다. 예, 일단은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임차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철거하기 전까지 일단 내고 철거비가 확보되면은 바로 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에 이제 그런 광고물들이 다 지금 불법으로 해가지고 철거 명령을 다 내리나요?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도 요거는 광고물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거라서 2021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 시효가 지나고 이분들이 2021년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했다가 이제 임차료 내는 기간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아마 냈던 걸로 임차료까지 냈던 거고, 그게 자기들 계약 기간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 광고본은 다 떼갔고요. 작년도까지 임차료까지 냈는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광고물 크기도 좀 규모도 있어가지고 철거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그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네. 이게 철거하는 비용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광고물이 설치되는 게 다 불법 지금은 아니잖아. 불법이고요. 지금은 불법이고. 예전에는 2006년도에 지금에 있는 것들도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광고판들, 예. 광고물들. 그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21년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포트세일즈 관련 국외협의 이게 지금 뭐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4박 5일 가서 이 포트세일즈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저희들 중국 위주로 해서 1년에 2차례씩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서 했을 때 경기도 저희하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동을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인력으로만 경비는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지불했고 인력 지원만 해서 함께 공동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건비만 출장비만 지원을 했었고 행사비는 지출을 안 하고 반납을 했던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공동 개최하거나 아니면 또 행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든 직접 개최를 하든 2회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회에서 2회 축소해서 조금 감액한 상태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계상된 게 이제 여비 4명에 대한 이제 여비 2회 한다고 그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회에서 이건 2회로 행사비용이나 줄였어요. 이런 예.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행사비는 별도입니다. 별도고. 지금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베트남 갔을 때 한 번 참여해서 1회 한 번? 했습니다. 예, 예. 1회. 그럼 예산 좀 남았겠네요. 예산 남은 거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34페이지 보면 또 평택항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2천만 원 지금 올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 요거는 국내 국외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요. 네. 작년도 예산은 반납했고요. 올해 거는 이제 저희들 통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중국 설명회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여건이 허락하면은 중국 설명회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1회분인가요? 예. 이거하고 포트세일즈 관련 이거하고는 좀 틀린가요? 앞에 비슷한 행사 같은데? 국외 여비는 여비고요. 요거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비고? 예, 예. 이게 같은 예,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여비고 이거는 행사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그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이거 개최가 지금 우리 이거 조례상 정기회의 2번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예. 그 하반기에 11월 27일 날 개최했고요. 네. 상반기 거는 좀 개최가 어려웠었고요. 대신 이제 대부분의 그 업무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관계된 업무라서 상반기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행정협력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시장님 모시고 청장님하고 저희들 해난 사항이 한 4건 있었는데 지방청하고 행정협력회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대체해서 한 번 이제 하반기에 한 번 하셨고. 그리고 대체한 거는 예산 집행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좀 남겠네 이것도. 그것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셨어요? 그 내년에도 똑같이 연 2회 해가지고 이렇게 개최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42페이지 구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 관리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여객터미널 신 여객터미널 지금 저기 오픈했나요? 아닙니다. 1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이전 전산 작업하고요. 20날부터 이제 저쪽 신여객 터미널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20일부터 예, 12월 예. 20일부터 업무 예. 시작한다. 예. 그럼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여객터미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지금 뭐 용역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친수 공간으로 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토지 사용 협약 체계를 요청하고 있는데 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조금 협약 체계를 조금 미온적이라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협약 체결되면은 그 저희들 그 용역했던 거 하고 해서 좀 더 업체들하고 평택 시민들 의견 좀 더 수렴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세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친수 공간을 좀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건물이 들어가는 친수 공간은 나중에 좀 또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건설 비용도 유지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미리 좀 고민하시고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1년에 한 4억, 지금 내년 예산이 4억인데 4억 700.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퇴직금이 한 2억 5천 6백이고 예. 나머지 한 1억 5천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예요. 예, 2억 5,600만 원이 퇴직금이고요. 예. 이제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하고 전기료가 한 1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입주한 기관 업체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한 1, 2개월 정도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좀 점검해가지고 최소화로 한다면은 한 1억 이내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이제 6개월은 이제 500만 원 잡았고 그다음 6개월은 이제 그분들이 빠지니까 3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지금 뭐 1억 5천 정도 다 해서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전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수배전 변경 공사가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분들이 다 빠져야 이제 최소 전기 사용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변압기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MOF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공사 비용도 나오고 전기 사용료도 나옵니다. 이게 변압기 공사를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MOF 공사를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은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기료는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산출 내역은 나가시고 나면 한 400만 원 정도로 들 걸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공사가 끝나면은 400만 원 이하로 더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다 빠지고 나면은 얼마 정도의 전기가 사용되는지 그걸 봐가지고 기본적인 전기 사용료가 되게끔 전기 기본 사용량판 다운을 시키는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전기료가 나오게끔 공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활용 방안 마련하셔가지고 이걸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지금 이제 이거 오랫동안 이제 신여객터미널 공사하면서 그 시간 굉장히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 구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좀 많이 미리 예상을 하시고 미리 하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신여객 터미널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은 계속해서 거기서 5년, 6년, 7년 늦으면 한 2008년까지 계속 가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터미널이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을 향후에도 한 3년 이상을 계속 현 여객 터미널에서 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년 향후 한 3년 이상 현 여객 터미널에서 계속해서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년 이상은 계속 써야 그 돼요. 상태로 유지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여기서 하역을 하죠? 신여객. 신여객터미널 CY 공사가 예. 그 아직 그 확보된 공간에서 공사하는 것도 1년 이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좀 좁아서 뒤쪽에 또 ODCY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확보 공사하는데도 한 2, 3년 이상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객터미널만 개장을 오픈을 하고 그런 문제들은 향후에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나 보네요. 예, 여객터미널만 일단 완공해서 완공해서 이용하고 하역할 수 있는 부두 그 하역 공간은 한 향후에 한 3, 4년 이상 또 소요된다. 사용하는 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지금 운영비, 공공운영비랑 이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그 해양 쓰레기 정화 국비 사업 이게 이제 8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국비 50%, 도비 25%, 12, 25%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1%뿐이 안 돼요. 아, 요거는 저기 쓰레기 처리비하고 인건비 이명분이 포함된 건데요. 네. 집행된 거는 인건비고요. 네. 이게 그 처리비. 처리비가 업체에서 당해 월에 그때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말에다 일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처리하면 집행률 한 80% 됩니다. 근데 이게 왜 100% 안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다 100% 처리를 했는데 저기 평택의 해양환경공단이라는 데가 또 그 공단이 하나 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국비를 또 확보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항만 쪽에 그 해양 쓰레기를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 쓰레기를 저희들하고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 좀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 쓰레기는 바다 쪽 쓰레기하고 평택호, 남양호 쓰레기 같이 치우고 있지만은 그 쓰레기량이 줄다 보니까 좀 처리비가 조금 많이 줄어든 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는 게 저희들은 또 남양호, 평택호도 나중에 쓰레기가 발생하면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좀 줄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는 왜 이걸 그때 안 하고 1년에 모아면 자기들 손해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나중에 일괄적으로. 목돈 좀 만지시려는 그런 그래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률이 너무 낮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